네, 안녕하십니까. LX 공간정보연구원과 함께 강산관제를 수행한 가로본능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LX에서 처음에 주제를 선정해 주셨던 거는 이제 딥러닝 기반 가로경관 이미지 분석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제를 선택한 것은 이제 딥러닝 기반 모델을 활용해서 가로경관 이미지의 감성 점수 예측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우팅까지 한 게 저희의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련 연구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딥러닝을 사용해서 연구한 예측들이 많이 있었지만 플레이스펄스라는 유럽과 미국의 중점적인 가로경관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고 그 성능을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라우팅에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가로경관 이미지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여 라우팅을 한 연구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선택한 AI 모델을 보실 텐데요. 네, 중국의 이제 텐센트맵이라는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한 모델이고 세맨틱 세그멘테이션과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한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 모델을 사용하면은 6가지의 감성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 보행 환경 평가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3가지의 항목을 선택을 하여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모델을 동작해서 사진을 넣게 되면 이렇게 사진에 대한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저희 이제 라우팅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OSM 파일, 지도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대한민국 전체를 하고 싶었지만 이제 비용 관계상 그냥 전주시로 설정했습니다. 저희가 살고도 있기 때문에 성능 유추와 평가에 용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보면은 이제 데이터 안에 노드 좌표들이 있습니다. 그 OSM 데이터에 노드 좌표들이 있는데 이 좌표들을 가지고 이제 구글 API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진이 나오게 되고 그럼 이제 이 사진을 저희가 만든 파이프라인에 넣게 되면은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고 이 점수를 CSV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나온 점수들을 이제 기존 OSM 파일의 노드에 이제 태깅을 하게 되고요. 네, 그 태깅한 OSM을 바탕으로 이제 백엔드에 이 모델을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라우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우팅은 OSRM이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웨이트가 낮을수록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호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기본 닥스에서 저희가 그 웨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레이트를 높게 가져가면은 웨이트가 낮아진다 라고 해서 저희는 레이트에 저희가 뽑은 점수를 넣게 됩니다. 네, 점수를 어떻게 넣게 될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결국 선택한 이 점수는 밸류에 10을 나눈 거에 3승을 레이트에 곱하면은 네, 이렇게 같은 행을 보시면은 이제 같은 열을 보시면은 같은 시작점과 도착지인데 네, 다르게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점수를 이렇게 코드로 넣는 그 코드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최단 경로와 다른 라우팅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설문조사를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최단 경로와에 대비해서 저희가 만든 라우팅 알고리즘이 얼마나 성능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16명의 표본을 획득하였고요. 기본적으로 최단 경로에 비해서 저희가 라우팅한 결과가 얼마나 더 뷰티풀한가에 대한 질문들을 먼저 놨었는데 75% 정도의 인원들이 그렇다라는 답변을 해주었고 네, 그러면 세이프티에 대해서는 이제 42% 그리고 라이블리에 대해서는 58% 이상이 더 그렇다 이상의 성능을 이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설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감성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 수요를 확인하는 이제 설문이고, 재밌는 설문들을 몇 개 보자면 이 25년째 결혼 생활 중인 배우자와 드라이브를 나왔을 때 14.5%의 인원들이 이제 최단 경로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출근길에서는 10%의 인원들이 의외로 최단 경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러닝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었고, 남자들이 놀 때는 최단 경로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고. 20대 여성들은 안전한 경로와 최단 경로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또 여러 가지 수요가 있었는데 결국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저희의 이
라우팅한 결과가 유의미하다,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의 결론입니다. 딥러닝 기반 가로경관 이미지 분석 활용에 대해서 라우팅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제 의의를 보자면 이제 설문을 통해서 수요 확인으로 인해 이제 상품성을 확인하였고, 기존 라우팅 서비스에도 이제 충분히 탑재할 수 있고, 설문조사로만 진행했던 고객 만족 조사나 뭐 도시 경관 개선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의 한계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스펄스나 텐센트 맵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만든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라우팅을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것도 쉽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만들어진다면은 만약에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구글 스트리트뷰를 사용하였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이미지가 많이 노후화돼 있고, 뭐 골목길의 데이터도 좀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자연스럽거나 자세한 라우팅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SM 데이터 자체를 비용 때문에 전주시의 규모로 제한한 것도 한계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 연구 방향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K-플레이스펄스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제 한국에 좀 더 특화된 가로경관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연구 방향이 될 것이고, 뭐 로드맵 API도 변경을 해보고, 또한 이제 모델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모델 자체도 이제 어차피 중국에서 모델을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의 가로경관에 맞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경로 라우팅과 안전한 경로 라우팅에 있어서 이걸 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하나요? 아니면 설문자 조사에 의해서 그 경로 라우팅을 한 건가요? 일단 라우팅 자체는 하나로 나옵니다. 라우팅 자체는 하나로 나오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만큼 더 가중치를 줘야 되냐라는 테스트를 저희가 이렇게 했던 거고, 점수가 나오는 거는 이제 중국의 모델인 텐센트 맵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근데 가로 경관을 보고 그 아름다운 경로와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는 건지, 안전한 경로는 가로 경관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됐고요. 네. 또 안전한 경로가 과연 라우팅을 해줘서 진짜 안전한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검증만 되면 나름대로 재밌는 시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게 활성화가 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최단거리하고 뻔한 거고, 가로 경관을 분석해서 이 검증이 아름다운 경관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LX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6번째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